경제 위기가 올 것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말을 대부분 경제학자나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견고해서 절대로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IMF 때와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디플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고 장기 불황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장기 불황이 일본형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이전 나라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돈이 휴지처럼 되었기 때문에 저축, 연금 같은 평생에 노력해서 모은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라면 하나가 10,000원이었다면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다 내다 팔아야 되고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그 대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KTC 경제 뉴스입니다. 대출 금리가 드디어 15%를 넘어가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속에 환율이 급상승되고 있고 금융이 불안해지면서 금리 폭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출빚이 15%가 넘어가면서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거리에 나앉은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빚을 갚기 위하여 은행에서 사금융으로 몰려서 더 큰 빚에 내몰릴 위험성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2022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0%가 내렸으며 빚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경매에 붙이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끝이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의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잔뜩 끼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금리의 충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빚에 대하여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최대 100만 가구 이상이 집을 내놓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무의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난달 대법원 경매 건수를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하여 200% 이상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율 소식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버티었던 환율이 어느덧 1,7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연속된 세계 경제의 악재는 원화보다는 외화를 선호하고 수출이 둔화되고 외화의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악재가 왔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하여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환율 방어에 실패해서 1,700원이라는 상태에 왔습니다. IMF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가 휴지가 되어서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급등하였는데 한국도 환율 방어에서 더 이상 밀릴 경우 화폐 개혁 등 특별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IMF 때와 같이 대거 귀국을 하느라고 공항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신흥국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금값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화폐 리노베이션이나 화폐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금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락되고 있고 생필품의 가격은 크게 올라서 시민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해보지만 화가 난 시민들은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도 끊고
모든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도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부채로 인하여 화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전 세계는 오일 쇼크보다 더 큰 충격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인하 같은 카드를 꺼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카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되고 기업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헐값으로 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해고를 통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 세계는 경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사치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되고 식량, 에너지와 같은 물품은 크게 상승해서 사람들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화폐가 크게 하락되고 금이나 은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16만 5천 톤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금 본위 체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빚으로 그 수요가 점점 커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풍선은 더 이상 커질 것이 없어서 스스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금 본위 체제로 돌아간다면 경제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되고 빚을 진 개인들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산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쫓겨가는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 폭동과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채를 없애거나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자산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부동산이 크게 오르고 금이 크게 오르거나 금리나 채권이 크게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몰렸다는 말은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흔들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나 날씨를 분별할 수 있으면 다가오는 위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양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경제 쓰나미를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성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커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경제에 크나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학자들과 경제학자들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나면 사회는 순식간에 안오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리가 폭파되고 꼼짝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심한 재난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 경제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독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지나면 몇 배가 뛰니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빚으로 지어진 모순된 사회입니다. 은행에 부채를 지면 은행은 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채무를 가지고 미래의 부를 당겨서 현재의 유익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금융 시스템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은행 속에 일정 부분만 예치하고 있으면 나머지 돈은 신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선만 부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터졌을 때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 미국 리먼스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자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고안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에서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자는 대책인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이 돌지 않고 제3세계의 주식, 투자, 원자재 등으로 달러가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느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능력도 없고 양적 완화를 했다가는 화폐 가치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의 징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하락. 두 번째, 일자리 없어짐. 세 번째,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꼭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채 관리입니다. 빚을 가급적 지면 안 됩니다. 대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있는 자산을 헐값에 팔고 거리에 내앉을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사치품을 정리하고 핵심 자산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달러와 금 투자 같은 해외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환율 하락과 국내와 세계 경제의 괴리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금 투자와 달러 투자 등 여러 가지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 정도는 무조건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투자는 자산이 급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직장을 잘 관리하되 세계적 경쟁력을 지녀야 합니다. 이 말은 해외에 나가서도 통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경우도 공부가 매우 힘들고 개업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도 점차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변호사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하면서 자기 관리와 절제를 배우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금은 실물로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높지만 보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금고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에 나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경제 위기 상황을 대비해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기본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